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미국 언론 난리 났으며 역대 이런 미국 대통령 처음 트럼프 역대 국방비 최대로 늘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최근 미국 뉴욕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결정을 매우 지지한다는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트루스 소셜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미국 국방 예산을 1조 5천억 달러로 늘리고 싶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현재 국방비 예산 대비 무려 50% 증가한 수치이며 미국의 국방비 지출을 GDP의 약 5%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나토 회원국들이 최근 채택한 목표 수준과 일치합니다. 이는 역대 그 어떤 미국 대통령도 하지 못한 최대의 국방비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칭찬받아 마땅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세부 사항과 후속 조치가 중요하겠지만 그 자체로 트럼프의 선언은 엄청난 의미를 지닌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역사적인 국방력 증강은 시의적절한 조치일 것입니다. 미국이 미사일 재고 보충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강대국 간 갈등 위험이 고조되는 시기에 진입하게 된 미국은 지금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체포 이후 전 세계적인 큰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전 세계에 큰 소리로 말하고 미국의 적들에게 큰 몽둥이를 휘두르고 싶다면, 즉 테디 루스벨트의 격언을 더욱 거만하게 표현한다면 그 몽둥이를 만들고 유지할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트럼프가 권력과 위신의 문제로 갈망하는 세계적 수준의 군대에 대한 그의 비전과도 부합할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한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 프로젝트인 골든 돔이나 차세대 해군 구상인 골든 플릿을 실현하려면 골든 국방 예산이 필수적입니다. 트럼프가 고려하고 있는 지출 규모는 정말 미 국방부와 국민들 그리고 언론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트럼프 꿈의 군대 건설을 위해 국방비 66% 증액 촉구와 5천억 달러 증액은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토 회원국의 연간 총 지출액과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증가율은 한국전쟁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며 레이건 재임 기간 중 가장 높았던 연간 증가율 1981년 25%, 1982년 20%의 2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미합 중국 대통령 중에 누가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레이건 국방포럼 연설에서 우리는 여전히 레이건 시대의 군비 증강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언젠가는 내 아이들과 여러분의 아이들도 트럼프 시대의 군비 증강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용감하고 위대한 제안은 그 약속에 대한 단순한 첫걸음이 아니라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큰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미군이 베네수엘라 공습에서 입증되었듯이 매우 뛰어난 역량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강대국을 상대로 장기적인 전쟁을 벌일 만한 물자는 매우 부족합니다. 미국 기업연구소의 국방분석가인 맥켄지 이글리는 오래전부터 경고음을 울려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최근 이스라엘 이란의 짧은 전쟁 동안 우리가 보유한 사드 미사일 150발, 즉 25%를 발사했는데 이는 연간 구매량의 3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지적했습니다. 홍해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는데 미 해군은 2024년 1월에 2023년 한 해 동안 구매한 것보다 더 많은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글린이 지적했듯이 이러한 부족함은 미국 적대 세력의 역량 강화와 비교할 때 특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러시아는 한 달에 30만 발 이상의 포탄을 생산하는 반면 우리는 한 달에 4만 발의 155mm 포탄을 생산합니다. 그녀는 베이징은 미국이 1.8척의 전투함을 건조할 때마다 6척의 전투함을 건조한다고 했습니다. 평소 국방비 증액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뉴욕타임스조차도 지난달 우리 군수산업 기반의 암울한 실태를 지적하는 대대적인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은 군수품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라는 사설에서 필립스 페이슨 오브라이언 교수는 전쟁과 권력에서 강대국 간의 전쟁은 대개 훌륭한 전투 계획이나 병사들의 헌신 또는 숙련도만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승패를 가르는 것은 생산 능력, 즉 적의 생산 능력을 저하시키면서 아군의 생산 능력은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는 능력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이 히틀러보다 2배나 많은 항공기를 생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치는 영국 본토 항공전에서 승리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국가는 무엇을 건설할지에 대해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나치 역시 영국 본토 항공전 당시 부적합한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탑재량이 너무 적은 폭격기와 항속거리가 제한적인 전투기였습니다. 미국은 과거에 무기 체계에 과도하게 투자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논의 중인 규모의 국방 예산은 이러한 선택에 대한 부담을 다소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정말 미국 우선주의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용감하게 발표한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통적인 잠수함과 전투기는 물론 최첨단 드론까지 충분히 보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국방비 예산안을 지지한 것은 방위산업체들이 생산보다는 배당금 지급과 자사주 매입을 우선시한다고 비난한 직후였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당근과 채찍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채찍은 방산 계약업체들이 더 시급하게 생산하도록 압박하는 것이고 당근은 더 크고 안정적인 무기 주문을 위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모든 것을 화려하게 꾸미는 취향이 지나칠 때가 있다. 하지만 그가 미국의 국방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국가적 이익에 부합할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처럼 용감하게 미군 국방비를 최대로 올린 대통령이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한편 의회 내 일부 저명한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원세출위원회 위원장인 톰 콜 공화당 오클라호마주는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국방비 지출이 증가해야 한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을 자주 비판해온 돈 베이컨 공화당 네브래스카주 의원은 이를 좋은 소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들과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을 중단하고 임원 보수를 $500만 제한하라고 경고했으며, 특히 2024년에 $2100만 이상의 보수를 받은 크리스토퍼 칼리오 CEO가 있는 레이시온을 주문 처리 속도가 가장 느린 기업으로 지목했습니다. 트럼프는 모든 미국 방위산업체와 방위산업계 전체가 경고합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군사 장비를 생산하지만 어떤 나라도 근접조차 하지 못합니다. 현재 방위산업체들은 공장과 장비 투자에 대한 투자를 희생시키면서 주주들에게 막대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 게시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러한 상황은 더 이상 용납되거나 묵인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장문의 성명에서 특정 회사나 제품군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두 번째 게시물에서 토마호크 미사일을 포함한 다양한 무기를 생산하는 레이시온을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트럼프는 국방부로부터 방위산업 계약업체인 레이시온이 국방부의 요구에 가장 느리게 대응하고 생산량 증대 속도가 가장 느리며 미군의 필요와 요구보다는 주주들을 위해 가장 공격적으로 지출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레이시온은 바이든 행정부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래서 평소처럼 사업을 계속해도 된다고 여기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레이시온이 나서서 공장이나 장비 같은 선행 투자를 늘리거나 아니면 더 이상 국방부와 거래하지 않게 될 겁니다 라고 그는 덧붙였다. 또한 레이시온이 미국 정부와 추가적인 사업을 원한다면 그들이 수백억 달러를 쏟아부은 자사주 매입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레이시온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는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최우선이며 그들은 이 사실을 뼈아픈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레이시온은 워싱턴 포스트의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앞선 게시물에서 방산 제조업체들에게 임원 급여를 삭감할 것을 촉구했다. 국방산업계 임원들의 급여는 과도하며 이들 기업들이 우리 군과 동맹국의 필수 장비를 얼마나 느리게 공급하고 있는지를 고려할 때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라고 대통령은 썼습니다. 그리고 이 임원들의 연봉, 스톡옵션, 그리고 기타 모든 형태의 보상은 지나치게 높습니다. 방위산업체들은 우리의 중요한 군사 장비를 충분히 빠르게 생산하지 못하고 있으며 생산된 후에도 제대로 또는 신속하게 유지보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임원들은 이 중요한 장비의 생산 및 유지보수 그리고 미래 군사 장비의 최신 모델 생산을 위한 새롭고 현대적인 생산 공장을 건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까지 어떤 임원도 $500만 이상의 연봉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500만 금액이 많아 보일지 모르지만 현재 그들이 받는 연봉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비 증가에 대해 찬성하는 기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